국회 입법데이트의 이익선입니다. 오늘 서로 다른 두 가지 법을 살펴볼 텐데요. 먼저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안이고요. 또 하나는 이미 국회를 통과해서 공포된 법입니다.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입니다. 이 두 가지를 대표 발의하셨죠. 새누리당 민현조 의원 모셨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먼저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안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입법하시게 된 배경을 여쭙겠습니다.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네. 최근에 청년 실업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네.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이 청년 실업 문제에서 청년들이 느끼는 많은 좌절감 중에 하나가 과연 일자리를 얻을 때 자신들이 공정한 경쟁을 하고 있는가에 네. 대한 문제입니다. 다른 많은 제약들도 있고 더 많은 욕심들도 있겠지만 자신들이 경쟁이 됐을 때 입사 원서를 내고 그다음 면접을 통하고 최종적인 결정을 내는 과정에서 우리가 과연 공정한 경쟁 시스템에서 공정한 결과를 얻는지 에 대한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네. 보면은 우리 사회가 이제 많이 선진화됐고요. 그리고 사다리라는 것도 제도화시켜서 많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누구나 다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고 공평한 형평성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 구석구석을 살펴보면 우리가 미처 간과한 부분에서 공정한 사회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네. 그 중에 하나가 저희가 이제 지금 이번에는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안에 네. 있는 소위 말하는 고용세습 네. 개정안입니다. 예. 네. 이런저런 세습 얘기는 많이 들어봤지만 고용세습이라고 하니까 약간 생경한 느낌도 네. 들면서 왠지 알 것 같은 느낌도 네, 듭니다. 네. 이 고용세습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일단 일부 기업에서 이 직원의 가족을 네. 채용할 때 특혜를 주는, 우선 채용한다든가 하는 특혜를 주는 것을 고용세습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네네. 예. 관련된 법에서는요, 고용 세습이라기보다는 고용을 그 직장에서 일했던 근로자들에 대해서 네. 그 근로자들의 가족이나 네. 자녀가 다시 취업하고자 할 때 배려하는 여러 가지 조항이 있는데요. 네. 이 모든 것들이 다 고용 세습으로 저희가 보는 건 아니고요. 그 중에는 해당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산업재해를 당했다거나 질병이나 예. 불가피하게 어쩔 수 없이 안타까운 사정으로 퇴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런 경우에 그 가족이나 자녀분들이 다시 취업을 하고자 할 때는 일정 부분 배려를 해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현재 고용정책기본법의 개정안에는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예. 다만 정상적으로 정년 퇴직을 한 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정년 퇴임을 하고도 그 가족이나 자녀분들이 다시 같은 직장에 지원을 했을 때 혜택을 준다면, 특혜를 준다면 이것은 공정한 경쟁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저희가 이번에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네. 그 세상의 물정에 대해서 잘 모르는 어린 학생들을 붙잡고 이게 공정할까라고 물으면 아니라고 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예, 아버지가 다니던 직장에 네. 내가 아무런 이유 없이 더 추가 점수를 받는다거나 혜택을 받고 그 직장을 다시 들어간다라고 하면 누구나 다 이게 왜 이럴까라는 문제의식을 갖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네. 문제는 특히나 이런 조항이 많이 적용됐던 것이 우리나라의 0.5%에 해당하는 대기업 중심이라는 점입니다. 아하. 네. 근데 당초 고용세습을 도입했을 때 취지는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네. 것처럼 재해를 입었거나 질병을 얻었거나 불가피한 이유로 일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그렇죠. 그야말로 제대로 예. 된 도움을 주고자 했던 건데 왜 네. 이렇게 늘어났을까요? 범위가. 글쎄요, 저도 이제 그 네. 부분에 대해서는 네. 저희가 이제 구체적인 근거를 찾을 수는 없었지만요. 네. 아마 기업 입장에서는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산, 문화, 기술 이런 것들을 한 가족이라면 더 빨리 습득할 수 있지 않을까. 아하. 문화적 자본의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여전히 이것이 공정한 게임인지 공정한 경기의 규칙인지에 대해서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안에 담긴 핵심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인데요. 네. 그래서 우선 고용정책기본법 제7조에 들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근로자의 가족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하거나 근로하였던 것을 이유로 해서 그 근로자를 우선 또는 특별 채용하는 것은
근로자 모집과 채용에 있어서 차별 행위로 규정을 했고요. 네. 하지만 앞서서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업무상 질병이나 사고로 퇴직한 경우에는 또 그래서 갑작스럽게 주소득자를 상실한 경우에는 뭐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네. 이 개정안에서는 특별히 다루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뭐 귀족 강성 노조라는 단어들을 우리가 간혹 네. 듣게 되는데 제 주변에도 노조 활동을 하면서 상당한 지위에 있다가 노조 활동 책임자 역할이 끝난 다음에 해외로 보내주는 특혜를 네. 받는 걸 제가 직접 네, 보았거든요. 네. 혹시라도 오해가 있을 수는 있지만 네. 이 노조와 잘 지내기 위한 회사의 보관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일반인들 충분히 할 수 있지 그런 않겠습니까? 오해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죠. 예. 네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개정하고 앞서 네. 말씀드렸지만 노동조합은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직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과도하게 사회 공정한 질서를 해치는 수준으로까지 넘쳐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법을 개정했습니다. 네. 예. 그럼 기존에 이제 아까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가족 단위의 지식을 습득하고 업무를 좀 빨리 네. 익힐 수 있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고 하는 네. 긍정적인 평가가 실제로 있기는 있었는데 네. 뭐 여기에 대해서 의원님도 일부는 공감하십니까? 물론 일부는 공감할 수 있습니다. 특히 네. 이제 기업 측에서는 기업의 문화뿐 아니라 기업에 대한 충성심, 아. 로얄티라고 하는 그 그럴 수 부분도 있겠네요. 이끌어낼 수 있다. 네. 왜냐하면 내 가족, 내 기업이라는 생각을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그 근로자의 퇴직한 근로자의 자녀나 가족들이기 때문에 네. 그런 측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을 절감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요. 네. 그런 작은 비용보다는 큰 틀에서 사회 정의를 실현하고 그렇죠. 말씀드린 네. 대로 지금 절망하고 있는 청년층들에게 더 넓은 기회를, 공정한 기회를 준다는 측면에서는 기업이나 노조 모두 다 여기에 큰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이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좀 더 의견 수렴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지 네. 또 다른 뭐 이견이 있을지 이런 부분 좀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정부나 이제 경영계에서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일단은 장기 근속자의 가족에 네. 대해서까지 특혜를 주는 거에 대해서는 지나치다는 입장은 이미 확인을 했고요. 네. 하지만 혹시나 개정안으로 인해서 예기치 않게 불이익을 당하는 근로자들이 없는지에 대해서는 네. 저희가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좀 더 심도 깊은 논의를 네. 통해서 있다면 보완을 해나가겠습니다. 네네. 잘 알겠습니다. 첫 번째 고용정책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을 살폈고요. 이제 네. 두 번째입니다. 의원님께서 제정안으로 발의해서 이미 국회를 통과를 했습니다. 네. 양육비 이행 확보 지원기관 설치에 관한 법인데요. 이 제정안을 당초 추진하시게 된 어떤 계기가 있으셨습니까? 저희 새누리당이 네. 이 안을 만든 것은 지난 대선 때입니다. 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신데요. 그때는 후보 시절이었죠. 대통령 후보 시절이었는데 후보 시절에 가족 관련되는 뭔가 사회적 안전망을 만드는 안으로 저희가 대선 공약으로 제안한 안이었습니다. 네. 그것이 이제 최근에 통과가 됐고 그리고 이제 실제 지난 3월 25일에는 이행원이 출범을 했는데요. 네. 다름이 아니라 최근에 증가하고 있는 한부모 가족, 네. 엄마든지 아빠든지 한쪽하고 사는 가족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엄마든 아빠든 아이를 키우는 부모 이외에 이혼하거나 다른 이유로 인해서 따로 별거를 따로 사는 부모들 같은 경우에는 그 아이에 대한 책임은 충분히 지어야 합니다. 당연하죠. 예, 그리고 네. 법적으로도 이미 책임이 명시되어 있고요. 네. 그런데 어떠한 사정이든지 간에 그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요. 실직을 통한 또 아니면 책임에 대한 그 책임감을 덜 느낀다고 할까요? 방기하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또 배우자에 대한 분노가 있을 수도 있겠고요. 그럴 수도 있겠죠. 네. 예, 그래서 그 법원으로부터 판정받은 최소한의 법적 양육의 책임을 이행하지 않는 부모님들이 있고요. 네. 그런데 선진국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이런 부모들에 대해서는 부모로서 최소한의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의미로 네.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는 네. 경우에는 양육비를 강제로 받아내는 예. 기관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근데 이제까지 우리나라에서는 한부모 가족 또는 이혼율이 그다지 이렇게 두드러진 사회 현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주목을 못 받았었는데요. 네. 아시겠지만 최근 10년 동안에는 이혼하는 가정 또는 결혼하지
공부하지 않고 자녀를 키우는 엄마, 아빠들이 늘어나면서 네. 충분한 양육비를 확보해야 된다는 이 최소한의 아이들의 안전한 성장을 위해서는 법적 안전망을 보호해 만들어야 된다는 문제의식이 생겼고요. 이 양육비 이행관리원 설치는 이에 대한 문제의식에 대한 저희들의 최소한의 반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이제 이 내용을 준비하면서 그 통계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네. 좀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이혼 남녀 가운데 전 배우자에게 단 한 번도 양육비를 받은 적이 없다. 네. 세상에, 응답한 분의 전체 한 83%가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고. 예.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그쵸. 정말 예. 깜짝 놀랄 수밖에 없고, 또 거기에 대해서 양육비 청구 소송을 제기한 분은 4.6%밖에 안 된다. 네. 그러니까 더없이 필요한 그런 네. 법이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사실 저희가 이 시간에 이 재정법 소개한 이유가 네. 아까 의원님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양육비 이행 지원 기관 그 이행 관리원이 개원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지난 3월에. 네. 그래서 더 이제 의원님 입장에서 감회가 새로우실 것 네. 같고, 이 양육비 이행 관리원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양육비 이행관리원 설치 관한 이제 저희 재정법 관련됐을 때 법조계에서 특히 가정법원 중심으로 법조계에서 어느 정도 좀 꺼려하거나 비판하는 점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왜냐하면 이미 법원에서 판결을 나면 법적으로 이행하게 되어 있는데 네. 이것들을 굳이 정부가 다시 예산을 들여서 투입해서 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을 것이냐.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거죠. 네네.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쨌든 절차를 형사법 정찰을 밟으면 되는 거는 맞습니다. 네네. 하지만 말씀하셨듯이 80% 넘는 한부모 가족이 이 양육비를 받아내지 못하고 한 번도 있어요. 못 받았다고요. 예. 예. 저희가 몇몇 이제 그 한부모 가족 양육비를 한 번도 받지 못했던 한부모 가족들에게 이제 인터뷰를 해보면요. 예. 대부분에는 남편이나 혹은 소수지만 엄마 네. 쪽에서 아내 쪽에서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는 이유 중에 는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지만요. 있겠죠. 대부분은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다, 연락하고 싶지 않다라는 게 가장 큰 이유고요. 네. 그러니까 아이에 대한 애틋함과 책임감보다는 헤어진 배우자에 대한 분노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네. 더 크금으로 인해서 양육비까지 이행하지 않는 참. 논리적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합리적으로 이해하지 않는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요. 그게 소위 이런 거죠. 예. 혼 좀 나봐라. 네, 너 네, 곤란을 그렇죠. 겪어봐라. 이거 예. 아니에요. 그러면 왜 그럼 그 이후에 법적 절차를 밟지 않으십니까? 네. 법원에 경찰에 고소를 하고 법적 절차를 밟으면 받아낼 수 있는데 예. 그렇게 되면 말씀드린 대로 일단 시간과 비용이 너무나 많이 듭니다. 그리고 한번 헤어진 부부는 다시 이 문제로 같은 일들을 반복해서 그 아픔을 다시 겪고 싶지 않기 때문에 아이를 희생시키더라도 내가 참는다라는 부부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부모가. 아이고. 예. 예. 그렇다면 이 부분을 정부가 사회적 안전망을 확충한다는 측면에서 정부에서 예산을 투입하고 기관을 설립해서 이러한 한부모끼리의 네. 서로의 책임, 인륜으로서의 최소한의 책임을 하고 사회적으로는 복지체계, 복지 안전망을 네. 해준다는 측면에서 양육비 이행 설치원은 꼭 필요하다는데 저희가 의견 일치를 받습니다. 네네. 그러면은 이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의 핵심 내용은 결국 이 이행 기관 설치. 기관을 설치하고요. 네. 그다음에 변호사 분들이 거기에 상주해서 근무를 네. 하시고요. 예. 그리고 이분들에게 그러니까 법원에서 판결을 받아서 양육비를 받기로 되어 있으나 받지 못하는 분들이 네. 이의 신청을 하면 저희가 상대 부모에게 그 부모의 경제적인 상황, 그다음에 고용 상태, 네. 이 외에 다른 모든 것들을 조사해서요 강제로 이행하게끔 해주는 것입니다. 예. 근데 이제 문제가 당장 급한 경우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여기에 지금 아주 뭐랄까요? 기분 좋은 내용이 하나 들어있는데 네, 네. 양육비 청구를 했는데 당장 상황이 너무 급할 네. 때는 뭔가 도움이 가해지는 모양입니다. 저희- 양육비 이행관리원에서 양육비를 긴급 지원한다고요? 네네. 그 소수긴 한데요. 네. 저희가 한시적 양육비 긴급 지원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자녀 복리나 말씀하신 대로 경제 상태가 굉장히 너무 위태로운 열악할 때. 상황, 너무나 네. 열악한 상황에는 정부가 미리 지급을 하고요. 네. 그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예. 네네. 그렇군요. 이런 것이 바로 이게 정말 필요한 네. 당장 급한 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네. 요긴한
조항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제 출범한 양육비 이행관리원에 대한 이제 기대가 큰데요. 네. 양육비 이행관리원이 본래 취지에 맞게 이제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또 앞으로 어떻게 운영돼야 되고 어떤 것들을 우리가 좀 더 주의 깊게 옆에서 네. 살펴보고 격려해드려야 되는지 한 말씀 해주십시오. 우선 이 양육비 이행관리원이 저희가 재정법으로 냈을 때는요. 네. 독립된 기관을 설치하는 법으로 저희가 발의를 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후에 논의되는 과정에서 정부조직법상의 그 정부 규모가 네. 지나치게 확대돼서는 안 되는 거, 아. 그다음에 저희 공무원 수 조정 그 문제 때문에 저희가 네네. 일단은 여성가족부 산하의 기관에 소속된 양육비 이행 기관으로 저희가 이제 일단은 설치를 했고요. 네. 저희가 예상했던 바와 같이 지금 벌써 17,000여 건에 해당하는 벌써요? 민원이 예. 세상에. 예. 근데 지금 인력 규모상 지금 저희가 이제까지 확인해 본 결과 실제 양육비 이행 지원을 신청한 건수 같은 경우에 2,400건입니다. 네. 그러니까 문의는 17,000건이었는데 왜 2,400건이냐면 인력 부족이 많습니다. 저런. 가장 큰 이유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변호사분들이 실제 활동하고 있지만 일단은 임금 수준이 매우 낮은 편이고요. 예. 그리고 한 분당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사건의 수가 제한돼 있다 그렇군요. 보니까 일단 인력 규모가 적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고요. 예. 향후 보완해야 될 문제는 우선은 조직의 규모를 확대하고 네. 인력을 충원하기 위해서 예산 확보가 가장 시급한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번 정기 국회 때는 네. 관련해서 조직의 규모를 좀 확대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네. 그리고 양육비 이행 기관 같은 경우에는 더 중요한 것이 한부모 가족 같은 경우에 지원하는 많은 복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지원 네네. 서비스가 있죠. 네. 그런데 한부모 가족들이 워낙 지금 상황도 녹록지 않고요. 경제적으로도 힘들기 때문에 다 일하는 부모들이거든요. 아이들은 네. 학교를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일일이 기관마다 찾아다니면서 복지 서비스를 신청할 여력이 안 됩니다. 안 되시죠. 예. 네. 근데 양육비 이행 기관에 저희가 신청을 해서 등록이 되면 네. 그것에 대해 원스톱 서비스를 받도록 저희가 다 컨설팅을 해드리니까 네. 그 부분도 좀 충분히 아시고 충분히 활용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네. 사실 의원님께서는 아빠의 딸을 좀 만들어보자 네. 라고 주장하신 바가 있는데 네. 아빠도 힘들고 엄마도 힘들지만 네. 이렇게 한부모 가정이 된 경우에는 많은 경우에서 엄마가 아이를 책임지면서 일을 하신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좀 더 많아 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 좀 어려운데 네. 아빠가 어떻게 하면 좀 더 가사 육아에 좀 더 많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지 좋은 의견 없으십니까? 저는 뭐 가장 큰 문제는 네. 요즘 세대 특히 3040 세대는 의식의 변화는 많이 됐다고 생각을 네, 합니다. 네. 아빠들이 요즘처럼 적극적이세요. 굉장히 적극적이죠. 네. 제가 지난주 어린이날 행사 뉴스를 보니까 네. 아빠들이 직접 나와서 춤도 추면서 맞습니다. 아이들과 놀아주기 위해서 많이 활동을 하는데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아빠들이 자녀와 함께한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는 데는 여전히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맞습니다. 생각을 들고요. 네. 특히 기업 문화가 선도적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저출산이 가장 큰 우리 사회의 미래 세대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네. 기업이 과연 충분한 노동력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지금 우리나라의 성장과 우리나라의 경제력을 유지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아마 경영계에서 더 큰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을 거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남성이 육아에 참여하는 게 단지 복지 차원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나라의 미래를 짊어지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서 기업 경영계 측에서 적극적으로 기업 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에 동참해 주신다면 아빠의 달이란 제도 자체가 이제는 유명무실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제 약속된 시간이 거의 다 되어 가는데 짤막하게 두 가지 좀 네. 여쭤보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이제 여성노동 정책 전문가로 또 활약을 네. 해 오셨는데 상해 활동을 통해서 꼭 실현하고 싶은 현안이나 정책이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선은 지금 제가 환경노동위에 소속돼 네네. 있는데요. 우선은 시간제 일자리가 지금 박근혜 정부의 핵심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이 시간제 일자리가 그런데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취지와는 다르게요. 네. 안전망이 확보되어 있지가 않다. 음. 일자리의 안정성이 부족하다라는 그렇죠.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네. 시간제 일자리에 근무하는 분들도 완전한 사회 보험망의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네. 정부가 적극적으로 근로 감독을 해야 되고요. 네. 또 하나는 종일제 일하시는 분들이 가족의 상황이나 개인의 상황에 맞게
시간제로 이동했다가 아. 시간제에서 다시 종일제로 이동하는 노동시장의 좀 고용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목표이고요. 네. 또 하나는 저희가 지난 국정감사 때도 지적을 했던 사안인데 우리나라의 근로기준법이 법대로만 잘 지켜진다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분규의 대부분은 더 이상 우리가 논의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네. 우리나라 근로기준법, 고용법은 잘 돼 있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네. 그런데 이것을 관련 부처가 제대로 관리 감독을 하느냐의 문제인데요. 이번 국정감사 때는 제가 그것을 다시 한번 재점검하면서 앞으로는 이것이 법대로 법치주의가 네. 제대로 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네. 예, 노력하겠습니다. 자, 끝으로 짤막하게 새로운 입법 계획 있으십니까? 관련해서는 지금 관련한 네. 법들과 관련해서 또 하나 저희가 지금 복지 관련해서 취약계층이 좀 더 많은 사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지금 정책을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고요. 네. 지금 입법까지는 아직 단계가 있고요. 그리고 부모들이 부모 휴가 제도를 쓸 수 있는 좀 더 폭넓은 보험제도, 건강보험제도를 확대하는 부모보험제도를 확대를 제가 한 2년째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도 저희가 한번 심도 깊게 논의를 해서 우리나라에서 건강보험 제도와 병가, 아파서 일을 하지 못할 때 받을 네. 수 있는 보험까지도 네. 정부가 한번 설계할 수 있는 안을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늘 활력 넘치시고 열심히 일하시는 맞습니다. 우리 민현주 의원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입법데이트 오늘은 새누리당 민현주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